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다들 좋아지신 것 같은데? 뭔가? 메이크업이 잘 됐나요, 오늘? 네. 자, 뭐 올해가 지난 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분의 노하우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또한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제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올해 증시 전망, 저희가 또 들어봐야죠. 자, 연초부터 좀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불안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무서워요. 자,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초중반까지는 시장은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금리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은 시장이 좋고 인상하면은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인하란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올랐던 거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유동성을 다시 거두는 거기 때문에 뭐다? 시장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금리의 함수가 두 가지입니다. 자, 물가 즉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즉 물가가 오르든 경제 성장률이 오르든 둘 중에 하나에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인플레가 높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뉴스를 보시면은 고용 지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다. 경기가 살아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냅두면은 사실 버블이 생기는 거죠. 즉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뭐냐면은 경기 회복 국면의 초입이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초중반까지 시장은 좋았다는 걸 인식을 해두시고 그러면은 시장보다는 기업으로 내려가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설명하는 게 뭐죠? 삼전, 반도체. 1, 2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죠? 우리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죠?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가격에 따라서 주가는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분기에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고 지금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설명하는 기업들이 전년보다는 좋아질 개연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장에 대한 염려보다는 자,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팁을 약간 드리면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성장주가 좋았어요. 왜? 이 돈을 많이 땡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성장주들, PR이 높은 주식들이 이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이 금리 인상 초입 국면에서는 어떤 주식이 좋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주죠. 밸류에이션이 낮은 주식. 네. 제가 PR이 낮은 주식들의 특징이 보다 경기에 민감하다. 왜? 내년도에 올해는 좋았는데 내년도는 모르겠다고 PR이 낮게 받았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뭐다? 당장 돈 버는 기업이 우선이에요. 미래에 돈 버는 기업보다는.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 가치주들. 제가 뭐라 그랬죠? 철강, 화학, 조선, 건설 뭐 이런 식의 돈은 잘 버는데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기업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고성장주들은 약간 좀 부담이 좀 되는 국면이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향후에 이 포트폴리오를 아마 생각을 하시고 네. 그리고 보통 그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면은 상반기가 어찌됐든 좋았어요. 성과가.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자, 작년에 그 전 세계에서 주가 상승률 꼴찌 나라들이 어딘지 아시나요? 한국이라 했습니다. 또 4개가 있어요. 브라질, 홍콩, 중국, 한국. 이제 브라질이야 뭐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 홍콩, 중국,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네. 경제권이죠. 네. 그리고 한국은 2020년도에 어땠냐면은 1등이었어요. 1등. 주가 상승이 1등이었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는 낮아진 거죠. 근데 또 해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내가 여러분들이 펀드를 고를 때도 전년도에 성과가 좋았던 펀드를 고르면 안 돼요. 왜? 이제 바뀐다는 거죠. 해가 바뀌면은 이 종목들의 성격이라든가 왜? 많이 빠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든 이 국가별 우리가 수익률을 볼 때도 전년도에 하위권이 국가들이 올해는 더 좋을 개연성이 크다. 왜? 중국이
홍콩이 우리가 그 주가 수익률이 낮았잖아요. 왜? 이 시진핑 때문에 규제가 엄청 들어왔다고. 뭐 텐센트니 알리바바니 그죠? 억강 무휴 정책. 기존 빅테크들한테 우리가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제 올해는 어떻다?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통화 정책도 미국과 반대입니다. 미국은 어때요? 금리 인상을 하면서 통화를 이제 회수하는 국면인데 중국은 반대로 가요. 금리를 인하해서 통화를 풀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증시는 전년도에 꼴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경기 부양 국면이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주식시장 전망을 좀 예측을 해주셨고 아무튼 뭐 미국 금리 인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또 총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총론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좀 세세하게 좀 강론으로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분할이라는 주제인데 기업 분할. 그러니까는 이 분할이라는 이벤트를 보고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다? 매매 전략까지 할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기업 분할을 주제로 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카카오톡 852 시무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분할. 솔직히 전 개념부터 좀 모르겠어요. 자, 뭐 분할이라 그러면 뭐 간단하잖아요. 쪼개는 겁니다. 쪼개. 회사를 쪼개요. 왜 쪼개겠어요? 쪼개기 전보다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쁘게 상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할 전보다 분할 후에 전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우리 되는 거죠. 그죠? 자,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뭐 우리 중국집에서 메뉴를 골라요. 세트 메뉴가 있을 거고 단품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세트 메뉴만 판다 그러면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짜장면만 먹고 싶은데 이건 짜장, 짬뽕, 탕수육만 팔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만약에 세트 메뉴만 있었는데 단품을 내놓는다. 그럼 소비자의 기호도 맞고 어때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뭐예요?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건 어떨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냐면은 이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 회사들.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으죠.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그 안에는 좋은 성장 산업들이 있다고. 그거를 딱딱 빼서 팔면은 상당히 높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분할이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물적 최근에 분할을 해가지고 LG화학에 LG이노텍. 그렇죠. LG 화학 때문에 사실 뭐 분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배신감. 그렇죠. 배신감 느꼈을 건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이 개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업 분할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개로 일단 나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뭐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쪼갠다. 근데 분할의 종류는 뭐다? 두 개가 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두 개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은 뭐냐면은 물적 재산을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 세로로 쪼갠다. 세로로 찢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적 분할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인적 사람의 지분을 나누는 거고 가로로 찢는다 일단. 근데 물적 분할은 뭐다? 자, 우리가 이제 LG 화학이 요즘 화두가 되니까 LG 화학을 샀어요. 근데 왜 샀어? 배터리 사업부를 보고 샀다고. 화학 사업부도 있지만은 배터리 사업부를 보고 샀는데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건 뭐야? 이거를 밑으로 쪼갠다는 거야. 이 배터리 사업부를 100%니까 똑같잖아, 사실. 그죠? 밑으로 이렇게 빼내서 신설회사를 만든다는 거야. 밑으로. 이게 물적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어때?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는 거지. 왜? 그대로 있으니까, 100% 있으니까.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다? 일단 쿠션을 하나 더 먹고 들어가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예요? 이 물적 분할을 한 후에 요거를 어떻게 한다? 재상장시킨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을 샀는데 얘는 이걸 재상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지분이 100%가 아니라 뭐야?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뭐냐면은 희석이 된다는 거지. 원래 100%였는데 그리고 나는 이 배터리를 보고 샀는데 이거를 다시 상장시키면 그걸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하는 게 맞아요. 왜? 이 배터리 사업부는
돈이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딸려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이거를 떼어내서 상장시키는 게 회사 입장에서 안 돼. 주주 입장에서 뭐다? 나는 이 배터리 사업을 보고 샀는데 이거를 이제 상장하잖아요. 이걸 하면 이건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이 기존의 물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 주가는 어땠다? 결론. 빠졌다. 왜?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왜? 이거를 보고 샀는데 이거를 떼서 상장한다 그러니까. 알맹이를 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이 핵심 사업부를 따로 떼서 상장시킨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악재다. 물적 분할은 이제 기존 주주들 지분율이 희석되니까 악재다. 그렇죠. 예. 그래서 LG화학이 어땠다? 자, 2020년도 9월 달에 물적 분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달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작년 내내 빠졌죠. 네. 왜? 이 상장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LG화학을 들고 갈 이유가 없어요. 왜? 파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지. 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조만간 상장이 되죠? 그걸 사면 된다는 거지. 그거 살려고 다 팔고 그렇죠. 옮겨가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물적 분할은 어땠다? 악재로 인식이 됐다. 왜? 핵심 자회사를 따로 상장을 해서 판대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근에 트렌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 SK 이노베이션도 똑같아요. 왜? 이것도 배터리 사업부가 있잖아요. 얘도 작년 8월 달에 물적 분할했어요. 왜? 또 투자 자금을 모으려고 상장을 시키려고 했겠죠. 근데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빠지다가 12월부터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키포인트죠. 새로운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겠어요? 물적 분할을 무조건 막지는 못하겠지만은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기존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동의를 얻어. 배당을 준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자, 나는 반대라니까 야, 니네가 내 거 사가. 이 비싼 값에 사가.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난 반대라니까. 그전에는 반대를 해도 아무 수단이 없어. 그죠? 당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기존에 그랬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뀔 거다? 내 주식을 이 가격에 사가, 난 팔 거야.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다든가 또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모를 하더라도 일반 사람 말고 기존 주주들 먼저 할 거야. 그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물적 분할은 힘들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왜? 눌려 있었으니까. 왜?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이 20조밖에 안 되는데 이 배터리 사업의 가치가 30조에서 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올랐는데 물적 분할한다고 빠졌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기존의 물적 분할은 힘들어진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건 뭐야? 투자 아이디어. 다 물적 분할할 회사를 들어가 본다. 자, 기존에는 물적 분할한다면 팔았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물적 분할을 하고 상장을 안 한 회사들은 있어요.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만도도 그렇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많이 빠졌다는 거지. 저평가를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물적 분할 이슈로 많이 빠진 회사를 찾아보려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포스코도 사실 뭐 1, 2주 전에 물적 분할 한다고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포스코는 말이 안 되는 게 이 핵심 자회사들이 다 상장이 돼 있어. 포스코도 있지, 포스코 케미칼도 있지, 포스코 인터도 있지. 그러니까 재상장 목적이 아니라 그건 그야말로 기업 효율화를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그냥 물적 분할만 한다 그러면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 물적 분할은 기존엔 아주 악재였는데 법안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물적 분할 이슈로 많이 빠진 회사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분할은 뭐예요? 자, 옆으로 쪼개, 옆으로. 아까는 밑으로 쪼갰죠? 네. 이거는 옆으로 쪼개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두산이라는 회사를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세 개의 회사로 쪼갰어. 나는 이 세 회사를 동시에 갖는 거라고. 아까는 어땠어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못 가졌죠. 이해되시나요? 네. 아, 좀 어려운데요, 오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쪼갠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할이다. 이 여러 가지 이 백화점식 사업부가 있는 회사는 기업 가치를 못 받는다. 왜?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좋은 사업부가 있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 PR을 낮게 받았는데 이 쪼개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성장 사업부의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산이라는 회사를 제가 왜 예를 들었냐면은 이 두산이라는 회사는 정체성이 엄청 불분명해서 사업부가 대여섯 개 되는데 뭐 두산 타워에서 유통도 하고 뭐 기계 사업부도 있고 또 여기 말하는 뭐 수소 사업부도 있고 뭐 여기 말하는 IT 쪽에서도 OLED 소재랑 뭐 2차 전지 전지박.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사업부는 있는데 이게 저성장 산업까지 뭉뚱그려가지고 회사가 저평가를 받았다고. 그 PR을 낮게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 분할 전에 우리가 두산을 들고 있었으면 분할 후에는 뭐야? 이 세 가지 회사를 동시에 받는다 그랬죠. 네. 주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다? 이 전의 기업 가치보다 얘들이 올라서 기업 가치가 커지면 우리는 이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쪼갰을 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두산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었어요. 근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와 퓨얼셀을 쪼개서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얘들이 시가총액이 확 올라갔어. 전체 시가총액 합이 어떻게 돼요? 1조 8천억에서 7조 8천억까지 5배가 올랐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이 수소 사업부와 뭐예요?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부를 떼어서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얘들이 가치가 엄청 올라갔다는 겁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를 띄어서 파니까 OLED 소재와 2차 전지 전지박 회사인데 자 쪼개서 상장을 해버리니까 뭐야 시가총액이 30배가 늘어버렸어. 그리고 두산 퓨얼스요. 이 수소 사업부도 이 쪼개서 그냥 수소 사업 회사라고 하니까 PR을 뭐 50배, 60배까지 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뭐야 16배가 올라버렸다는 거지.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사업부가 있는 회사에 이 성장 사업부를 쪼개서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뭐예요? 시가총액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기존의 회사는 PR 10배밖에 못 받았는데 얘들은 50배, 60배까지 받는다니까. 그래서 뭐다? 분할 전에 시가총액보다 분할 후에 우리가 시가총액이 아까 5배까지 올랐다는 거죠. 자, 효성도 마찬가지. 효성도 원래 사업부가 대여섯 가지가 있었어요.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게 회사 정체성이 헷갈려. 어떤 사업부가 있었냐? 첨단 소재, 탄소 섬유와 타이어 코드. TNC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 스판덱스. 화학은 화학. 중공업은 중공업과 건설. 이런 식으로 막 사업부들이 엉켜 있었는데 이거를 다 쪼갰어. 쪼개서 다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분할 전에 효성이 5조 5천억이었는데 이거를 쪼개서 상장을 시켜서 지금 계산해보니까 8조 50%가 늘었다 이거죠. 시가총액이 늘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의 목적은 뭐다? 자, 숨겨진 성장 사업부를 띄어서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분할 전에 백화점보다는 분할 후에 이 회사의 각각의 가치들이 다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인적 분할한다 할 때 그걸 사야 된다는 포인트인가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인적 분할의 목적은 뭐다? 히든 밸류를 찾는다는 거다. 각각의. 그렇죠. 이게 백화점식으로 있으면은 밸류에이션이 낮게 네. 받아요. 이게 물론 이 고성장 사업부가 있는데 다른 것까지 묶여버리니까 PR 10배밖에 안 줬는데 뭐 수소니 2차 전지니 해버리니까 50배, 60배까지 받는 PR을.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 쪼개서 이쁘게 포장해서 판다는 거예요. FNF라는 회사가 뭐죠? MLB 디스커버리 의료회사잖아요. 의료회사인데 사업부가 하나인데 여러 개도 아니야. 하나를 그냥 쪼개. 홀딩스랑 사업회사랑 쪼갰어. 주주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죠, 사실. 이거 똑같은 회사 아니야. 아까처럼 여러 개 사업부를 쪼개서 파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회사인데 그냥 이거를 홀딩스랑 사업회사랑 쪼갰어. 그래서 이거는 뭐다? 어찌됐든 간에 대주주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물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배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분할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 뭐다? 이 FNF라는 회사가 수출이 잘 됐죠.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분할의 첫 번째 우리 뭐다? 히든 밸류를 찾는 거다. 백화점식의 사업부를 쪼개서 비싸게 판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이거는 대주주 지가 지분 늘리기 위해서 쪼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하지만은 보통 어떤 식으로 재상장을 하냐면은 자, 2조 7천억을 자, 한 달 정도 쉬다가 쪼개서 재상장을 합니다. 홀딩스랑 사업회사를 이거를 순자산가액으로 나눈다 쳐요. 그러면 1.3조씩 처음에 스타트를 해요. 재상장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홀딩스는
돈 버는 게 없어요. 다 사업회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주가가. 상으로 FNF가 올라가고 홀딩스 가격 내려가죠. 홀딩스는 고평가를 받는 거지. 벌어들이는 거 없는데 처음에 스타트 가격이. 스타트 가격을 보라는 거. 인위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처음에 상장시킬 때 그렇게 상장을 시키는데 그럼 지주회사 주가는 빠지고 사업회사 주가는 올라간다. 이건. 결론적으로 대주주 지분이 올라가고 우리가 그다음 뭐다? 지주사의 주가는 빠져야 되고 빠져죠. 사업회사의 주가는 올라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홀딩스 주가는 첫날 때려야 돼. 내가 분할 전에 들고 있었으면은 지주사는 그냥 껍데기예요, 이제. 껍데기고 이 기준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첫날 이 하한가 무조건 하한가거든요. 시가에 무조건 팔아야 되고 사업회사는 거꾸로지. 이 기준 가격이 낮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첫날 시가에 무조건 살 수 있으면 사라는 거예요. 분할은 왜 한다? 쪼개서 이쁘게 포장을 해서 기업가치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물적 분할은 기존의 문제점이 뭐였다? LG화학처럼 배터리 사업부를 빼서 재상장을 시키니까 기존 주주들한테 악재였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된다? 최근에는 그거를 방지하는 장치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그런 이슈로 빠지는 주식은 사라. 그게 결론이고 물적 분할은. 자, 인적 분할은 뭐예요? 아까 두산처럼 백화점을 시계 사업부를 쪼개서 팔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두산이든 효성이든. 그런 회사들은 주의 깊게 봐라. 왜? 여러 가지 사업부로 뭉뚱그려 있어가지고 이 저평가를 받는 회사가 인적 분할한다 그러면은 사라는 거죠. 사고 나서 재상장을 하면 어떻게 된다? 지주사는 팔고 사업회사는 사라는 겁니다. 첫날. 그게 결론이에요. 어렵네요. 쉽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852 심우재 친구 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또 귀가 쫑긋해질 만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명 설명 없이 그 종목에 대해서만 한번 분석을 해보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업체는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그냥 대형 게임 업체예요.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그 하반기 때 게임 업체들이 랠리를 펼쳤던 게 뭐 NFT든 P2E라는 게 뭐예요? Play to Earn. 이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히트를 쳐서 이제 게임 업체들이 랠리를 했는데 사실 이게 원조가 이 회사입니다. 20년 전부터 아이템 판매라든가 물론 국내에서 법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이제 해외에서 지금 되는 건데 이 원조격인 회사고 작년 가을에 이제 신작이 출시가 됐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아요. 이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이랑 대만 쪽에서 순위가 계속적으로 1등, 수주째 신작이요? 1등을, 네, 수주째 1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이랑 대만에 좀 특화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북미나 유럽 쪽으로 이제 확장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자, 최근에 각광을 받는 NFT와 이 P2E 게임을 새롭게 선보일 겁니다. 특히 이 회사가 원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게임주들이 엄청 올랐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엄청 빠졌잖아요. 그래서 주가 메리트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사실 그런 이슈로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은 덩달아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뻔히 아는 대형 게임 업체다. 궁금하시죠? 이 종목은 워낙 유명한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또 지금의 상황에서 왜 주목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니까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 그리고 또 카카오톡 852 심우재 친구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정말 완전 주린이 중에서도 이제 병아리 수준이라 가지고 저는 아래서도 못 깨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고학년 수준은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많이 해보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이제
씨앗이 싹 트고 이제 햇빛 받으면 좀 자라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햇빛을 좀 받고 계시고. 예. 예. 어떠세요? 이제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예. 알란가 모른가 좀 그 정도 수준이요. 저는 다시 좀 겨울잠을 자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갈수록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도 배우고 계속해서 차트를 좀 봐보면서 오늘 시문제 전문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단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차렷!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